자, 이제 세 번째 시간이네요. 2시간 동안 했는데 뭘 했는 것 같아요? 2시간 동안 했던 거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전혀 기억 없습니까? 삼겹살하고 소주가 나왔고 뭐 이 정도만 기억나나고요? 2시간 동안 했던 게 세 가지인 겁니다. 유량과 저량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 변화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세 번째 대체재 가격 움직이는 방향과 해당자 수요 움직이는 방향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거. 재화가 두 개 나오면 대체재 보완재 따진다는 거. 그다음에 보완재 가격 움직이는 방향과 해당자의 수요는 반대로 움직인다는 거. 대체재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그럼 해당자 가격도 만다 올라간다. 대체재가 올라가면 해당자의 수요 곡선은 우측 이동한다. 보완재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 보완재가 나오면 반대로 생각한다. 보완재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해당자의 수요는요 감소. 해당자의 수요 곡선 좌측 이동. 해당자의 가격 하락. A재 가격이 올라갈 때 B재 가격이 떨어졌다면 그럼 두 자는 무슨 재다? 보완재. 그럼 됐어요. 자, 이제 수요 끝나고 공급이 끝나고 났으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수요 공급이라면서 세 번째가 시장의 균형입니다. 이 시장의 균형이 여기서는 이론적으로 나올 것은 하나도 없어요. 여기 수요량이 더 많다 공급량보다. 그럼 살 사람이 더 많다. 이걸 초과 수요라고 하고 그럼 가격은 올라갈까 떨어질까? 올라가겠죠. 그다음에 수요량보다 공급량이 더 많아요. 수요량과 공급량이 똑같은 게 아니라 공급량이 더 많습니다. 이거는 우리 미분양이 속출했다는 소리야. 미분양이. 그럼 공급은 100개인데 수요는 50개밖에 안 된다. 그럼 미분양이 속출했죠? 미분양이 속출하면 가격은요 떨어지죠. 이거 한 2번 나왔어요. 한 10여 년 전에. 요즘 이건 나올 일이 없습니다. 그럼 이제 균형이 뭐냐? 이거 안 내요. 수요량과 공급량이 똑같을 때가 균형이야. 그때 가격과 거래량이 결정된다. 이거. 그다음에 수요 곡선, 공급선이 만나는 점이다. 수요 함수와 공급 함수 주어지면 계산 문제 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균형에서 시험에 나오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하나도 없고 31회 때 31회 때죠. 31회 때 32회 때 2년 연속 요 계산 문제 물어봐요. 계산 문제 물어보는데 28회 때까지는 여기 균형 가격, 균형 거래량 계산 문제가 우리가 맞출 수 있게 줬어요. 맞출 수 있게끔. 그래서 무조건 28회 때까지는 제가 요건 나오면 풀어야 됩니다. 계산 문제 그랬다고요. 근데 여기 두 번에 걸쳐서 풀지 못하게 줘요. 풀어서는 안 되게 줍니다. 풀면 시간만 흘러가게끔 준다고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여기에 계산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근데 아주 어렵게 낸다. 그래서 뭐 크게 여기 계산 문제 맞추자고 달라질 필요가 없어요. 너무 어렵게 내니까. 그러니까 중개사 수준을 벗어난 것 같아요. 28회 때까지 괜찮았는데 요 두 번에 걸쳐서 아주 어렵게 냈습니다. 작년에도 어렵게 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시장의 균형에서는 계산 문제를 물어볼 수 있다. 뭐 이 정도 하시면 되고 이론적으로는 내릴 게 전혀 없다. 굳이 요 시장의 균형을 제가 그래프를 통해서 볼게요. 지금까지 수요 배웠거든요. 그 수요를 그래프로 표시하면 수요 곡선이 이렇게 나와요. 이게 수요 곡선. 그럼 시장에 수요자가 있는 거야. 그럼 공급 배웠는데 공급을 그림으로 표시하면 공급 곡선입니다. 이게 이제 공급입니다. 이 점이 수요 곡선과 공급선이 만나는 점이야. 이걸 균형이라고 그래. 균형. 그때 가격이 균형 가격. 그때 거래량이 균형 거래량. 여기 가격 축이고 거래량 축이니까 균형 가격, 균형 거래량. 이게 이제 균형입니다. 자, 지금 이 말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균형 가격이 1,000원이다. 그러면 1,000원을 계산해봐라.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계산 문제를. 1,000원을 계산하십시오. 그러면서 계산 문제. 거래량이 100개다. 계산해봐라. 요거. 그러면 이건 그림을 준 게 아니라 수요 함수, 공급 함수라는 수식을 줘요. 수식을. 예를 들면 수요 함수 QD는 100 마이너스 뭐 3P다. 이렇게 준다고. 그러니까 공급 함수는 QS는 300 플러스 P다. 이런 식으로 주면서 계산 문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은 계산 문제 하지 않을 거니까. 그럼 시장의 균형에서는 계산 문제 하나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나올 게 없습니다. 이제. 그럼 뭘 나오냐면 매년 나오는 게 균형의 변동. 이거는 이제 매년 나오는 거야. 균형의 변동은 5가지 배울 겁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올해는 여러분은 4번하고 5번 나올 거예요. 4번, 5번. 작년에는 요 3번을 아주 진하게 냈습니다. 이렇게. 예? 요 균형의 변동이 나오면 그러면 시험에 지문 5개 만들면 지문 하나, 둘, 셋, 넷, 5개야. 이렇게 5개 구성하는데 이상하게 작년은 요거
3번만 아주 찐하게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5개 중에서 1번부터 5번까지가 균형의 변동의 이제 모습인데, 자, 찍기 한번 해볼까요? 찍기. 한번 찍어봅시다. 이 5개 중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게 몇 번 같아요? 모르겠죠? 찍기 한번 해봅시다. 찍기. 몇 번입니까? 5번. 5번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와요. 5번이. 네, 11월 달, 12월 달에는 여기까지 했어요. 3번까지. 그러니까 4번, 5번은 안 했다고. 그러니까 4번, 5번은 오늘도 해볼 건데, 자, 만만찮아요. 그러니까 4번, 5번은 여기 이제 이렇게 글씨 외우면 되는 건데, 자, 이게 이제 균형의 변동입니다. 그럼 균형의 변동이 뭐냐면, 여기 지금 균형이거든. 이게. 그러면 수요, 공급 만나서 균형인데, 만약에 수요가 불변이다. 그럼 수요국선이 안 움직여. 공급 불변이다. 그럼 공급선이 안 움직여. 그럼 얘가 계속 균형이야. 근데 우리는 배웠잖아요. 수요 변화, 공급 변화를 배웠죠. 그러면 이 노원구의 부동산 시장에서, 아파트 시장에서 다른 것은 다 그대로 있는데 노원구의 인구만 증가해요. 이렇게. 그럼 이거 수요가 변한 겁니까? 공급이 변한 겁니까? 수요. 수요 변화, 수요 증가와 수요 감소 중에서 수요 증가야. 그럼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수요가 증가합니다. 수요곡선 어디로 갑니까? 우측이동. 우측이동. 수요곡선 이렇게 우측이동이야. 수요곡선 1번, 수요곡선 2번. 그럼 원래 균형점이 2점이었는데 새로운 균형점이 2점이 된다고. 이걸 균형의 변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균형의 변동은 균형 상태에 있었는데 수요가 변하거나 공급이 변하면 수요곡선, 공급곡선이 이동하고 그 결과 균형점이 다른 데로 이동해요. 그럼 균형점 1번이 이제 균형점 2번으로 간다고. 그럼 균형점 2번으로 가면 균형점 1번에서는 가격은 1,000원이고 거래량은 100개인데 균형점 2번으로 가면 가격이 1,000원보다 더 높아져요. 거래량은 더 많아져요. 이걸 균형의 변동이라고 그래요. 자, 이게 균형의 변동입니다. 그러면 균형이 변동하면 최종적으로 무엇이 변동합니까? 가격과 거래량이 변동한다. 그래서 균형의 변동은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변동한다. 이거. 왜 균형이 변동해요? 수요가 변하거나 공급이 변하니까. 그래서 균형의 변동의 모습이 이렇게 5가지 나오는 거야. 5가지 나오는데 5번이 가장 중요하다 했습니다. 그럼 1번. 1번은 수요만 변화했어요. 공급은 그대로 있는데 수요만 변화했습니다. 그럼 수요만 변화했으면 이걸 지우고 이제 새롭게 좀 해볼게요. 수요만 변화했다. 그러면 수요 변화는 몇 가지입니까? 2가지죠. 수요 증가와 수요 감소. 그러면 여기다가 깨끗하게 그림 그려보겠습니다. 수요 곡선 D1, 공급 곡선 S1, 균형. 이걸 원래 균형이라고 그래. 균형 이퀄. 그래서 1번 균형 가격, 균형 거래량 이렇게 돼 있어요. 균형 가격 1,000원, 균형 거래량 100개 이 상태에 있었습니다. 근데 수요가 증가했다네. 공급은 불변이야. 공급 불변이니까 공급선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수요곡선 어디로? 우측이도. 아까 봤잖아요. D2 새로운 균형점. 새로운 균형점에서는 가격은 올라갔습니다. 거래량은요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균형 상태에 있었는데 공급은 그대로 있는데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곡선이 우측 이동하고 그 결과 가격은 올라가고 거래량은 증가했습니다. 이거. 그럼 수요가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감소하면 수요곡선 어디로 갑니까? 좌측 이동하겠네. 이렇게 D3. 그러면 D1이 D3가 된 거예요. 그럼 D3가 되면 새로운 균형점 2점이죠. 그럼 새로운 균형점에서는 가격은요 원래 가격보다 떨어졌네요. 여기 수요가 감소했습니다. 떨어졌습니다. 거래량은요 감소했죠. 그럼 수요가 감소하면 수요곡선 좌측 이동할 거고 그 결과 시장에서 가격은 떨어지고 거래량은 감소하고 이게 수요가 변하는 경우입니다. 그럼 이제 머릿속에 입력하고 가자고 복잡하게 할 필요 없어요. 그림을 통해서 봤으니까 결론은 이거거든요.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곡선 우측 이동한다. 이건 다 알잖아요. 그럼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과 거래량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 물어보죠. 그럼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가격 올라가네요. 거래량은 증가네요. 화살표 방향을 잘 보면 돼요. 수요 증가 올라갔습니다. 가격도 올라가고 거래량도 증가합니다. 됐죠? 그럼 수요 감소 떨어졌습니다. 가격 떨어지네요. 거래량도 떨어지네요. 화살표 방향이 똑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했다고 나오면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잠깐만요. 미쳐버리지. 수요 증가했다고 나오면 그냥 가격 올라갔습니다. 하면 되잖아요. 거래량은 증가했습니다.
수요가 움직이는 방향과 가격 거래량 움직이는 방향이 같은 방향이다. 그럼 수요가 감소했다가 나와요. 공급은 언급이 없으면 공급이 불변이에요. 그럼 수요가 감소했습니다. 수요 감소했습니다. 가격 떨어지고 거래량도 감소한다. 자, 공급으로 가자고요. 자, 이 그림을 지고 이제 공급으로 가면 공급 변화했다. 수요는 불변이요. 그럼 수요는 불변이면 수요 곡선은 그대로 있는 거죠. 수요 곡선 D1, 공급 곡선 S1, 균형 1번, 균형 가격 1,000원, 균형 거래량 몇 개? 100개 이 상태에 있었습니다. 근데 수요가 불변이랍니다. 수요가 불변이면 수요 곡선은 안 움직이겠죠. 그럼 공급 변화는 두 가지. 공급 증가와 공급 감소. 공급 증가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재미없으니까 지금 공급 증가 요인 말해보세요. 어느 경우에 공급이 증가합니까? 네가 해라. 공급 증가. 생산요소 가격이 떨어졌다. 택지 가격이 떨어졌다. 건축 자재 가격이 떨어졌다. 뭐 대출 이자율이 떨어진다. 공급자도 자기 돈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은행에서 대출 받는 거예요. 그럼 대출 이자율이 떨어지면 대출 많이 받겠죠. 공급 증가. 공법상 규제가 완화됐다. 공급 증가. 그런 것들이 공급 증가죠. 건설업체 수가 증가했다. 공급 증가. 건폐율 용적률이 완화됐다. 건폐율 용적률을 넓혀줬다. 공급 증가. 그러잖아요. 예? 그것도 이제 공급 증가. 그런 요인들이 발생했다는 거야. 그럼 공급 곡선은 우측으로 하는 거야. 그럼 시장에서 가격은 떨어지고 거래량은 증가한다는 소리예요. 자, 그림을 통해서. 수요 곡선은 그대로 있는데 공급이 증가했습니다. 공급선 우측 이동. S2 새로운 규정점. 새로운 규정점에서 가격 볼까요? 가격은 원래 가격보다 떨어졌네. 500원으로. 거래량은 원래 거래량은 몇 개? 100개. 근데 200개 됐네요. 그럼 공급 곡선이 우측 이동했다. 즉 공급이 증가했다. 가격은 떨어지고 거래량은 증가했습니다. 그럼 공급이 증가했습니다. 올라갔더니 가격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거래량은 증가하고. 하살표 방향을 볼까요? 공급 증가했습니다. 그건 거래량은 증가한데 가격은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요 수요에서 하살표 방향을 볼 겁니다. 하살표 보기 전에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거래량만 봐. 거래량만. 그럼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그 말 그대로 증가하는 말 그대로 와서 거래량이 증가해요. 수요 감소했습니다. 요 감소 말 그대로 와서 거래량이 감소해요. 공급 볼래요? 공급 증가했습니다. 증가 말 그대로 와서 거래량이 증가해요. 공급 감소, 거래량 감소. 그러니까 거래량은 쟁점이 될 수가 없다. 거래량은 앞에 하는 말 그대로 따라주면 돼. 무슨 말이냐면 공급이 증가했다. 거래량은 증가. 수요가 증가했다. 거래량은 증가. 됐죠? 가격만 정해주면 되는데 가격과 거래량 중에서 물어보는 것은 가격 물어보지 거래량은 잘 물어보지 않습니다. 물론 같이 물어볼 수 있지만 거래량만 별도로는 잘 안 물어봐요. 물어본 적은 있지만 근데 가격은 별도로 잘 물어보죠. 그러니까 가격이 쟁점이 되는 거예요. 그럼 공급이 증가했습니다. 올라갔네. 가격만 보자고요. 가격은 떨어지잖아요. 이번에는 공급이 감소. 그래프 안 그려볼까요? 그럼 공급이 감소했다. 수요는 그대로 있는데 공급 감소한다. 물량이 부족해진다는 소리죠. 그럼 가격은요? 올라가겠지. 공급이 감소했다. 가격이 올라가겠죠. 거래량은 감소한다. 이게 수요 변화와 공급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수요 증가했다. 공급 증가했다. 이거는 딱 하나만 주의하시면 돼요. 공급이 나왔을 때 가격만 반대로 보낸다는 거. 공급이 증가했습니다. 가격은 떨어진다는 거. 공급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면 가격은 올라간다는 거. 공급 방향과 가격 방향은 반대로 가고 있다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잖아요. 공급 감소했습니다. 가격은요. 상승. 공급이 증가했습니다. 가격은 하락. 그럼 되죠. 자, 됐고 이제 작년에 나왔던 게 이거. 수요 변화와 공급 변화가 동시에 발생했다. 저는 이걸 플러스라고 표시했어요. 그러면 3번에 수요 변화와 공급 변화가 동시에 발생했다. 여기에 총 12가지 경우가 나와요. 12가지 경우가. 12가지 경우가 나오는데 일단 4가지를 먼저 볼 겁니다. 3번 수요 변화 플러스 공급 변화. 그러면 여기 1번 볼래요? 1번 수요 증가, 공급 증가. 그럼 수요 변화, 공급 변화. 2번 수요 증가, 3번 수요 감소, 4번 수요 감소. 전부 다 1번부터 4번까지 수요 변화. 그러면 여기
오른쪽에 공급 증가, 공급 감소, 공급 증가, 공급 감소 전부 다 공급 변화. 그래서 일단 요 네 가지 경우가 나오는 거예요. 네 가지 경우 나오면 그러면 1번 수요 증가하고 공급 증가했다. 가격과 거래량은 어떻게 됩니까? 2번도 마찬가지고 1번부터 4번까지 수요 변화와 공급 변화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야. 그럼 가격과 거래량이 어떻게 된가 보면 특징이 있네요. 가격, 거래량 둘 중에 하나가 변화를 알 수 없다가 나와. 그럼 1번에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가 동시에 발생했다. 그러면 가격은 알 수 없고 거래량은 증가. 2번 거래량이 알 수 없다. 3번 거래량 알 수 없다. 4번 가격 알 수 없다. 그럼 수요 변화와 공급 변화가 동시에 발생하면 그러면 가격, 거래량 둘 중에 하나가 뭐가 나온다? 알 수 없다가 나온다는 거예요. 알 수 없다가 이렇게. 그럼 왜 이렇게 되는가를 지금부터 볼게요. 제가 1번하고 2번 해볼 테니까 어떻게 하는가를 천천히 봐봐요. 천천히 하다가 그렇게 하시면 돼요. 별것도 없어요. 근데 이제 별것도 없는데 머리가 띵해지는 거야 지금. 자, 그럼 1번 수요 증가했습니다. 이걸로 끝나면 얼마나 좋아. 수요 증가로. 그런데 공급 왜 증가하고 지랄이야. 공급도 이렇게 증가한대. 그래서 이게 동시에 발생한대. 그러면 시장에서 가격과 거래량은 어떻게 됩니까를 물어보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수요 증가를 배웠습니까? 배웠잖아요. 수요 증가. 그러면 수요 증가면 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합니까? 그래서 시장에서 가격은요 상승, 거래량은 증가라고 배웠습니다. 선생님 안 배운 것 같은데요. 그것은 자기 생각이고 내가 배웠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그럼 만약에 공급 증가를 말하고 있고 수요만 증가했습니다. 그럼 답은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증가합니다. 이렇게 하면 돼. 근데 공급도 증가한대. 그럼 공급도 증가하면 공급 증가를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럼 공급이 증가하면 시장에서 가격과 거래량은 어떻게 바뀔까? 공급 증가, 공급은 가격만 반대로 보내주면 돼. 가격만. 공급 증가, 물량이 넘쳐나네. 가격은 떨어지겠죠. 거래량은 증가하겠죠. 그럼 이 두 개가 따로따로가 아니라 동시에 발생한다잖아요. 그럼 두 개를 더해주면 되죠. 그럼 두 개를 더해주면 거래량을 봐봐요. 거래량. 수요 증가, 거래량 증가. 공급 증가, 거래량 증가. 둘 다 거래량이 증가죠. 그럼 여기 거래량은 증가한다요. 증가한다. 어쩌면 증가 그러면 틀린 말이야. 증가한다. 이렇게. 자, 가격 봅시다. 가격은 수요 증가는 가격이 올라가는데 공급 증가는 가격이 떨어져요. 그러면 가격이 얼마 올라갈지 얼마 떨어질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 변화를 알 수 없다. 변화를 알 수 없다. 우리 시험은 알 수 없다가 나오고 다른 경제학 시험은 이거를 불분명이라고 해요. 불분명. 불분명합니다. 이 불분명의 말은 세 가지예요. 가격이 올라갈지, 가격이 떨어질지, 가격이 변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이 소리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가 잘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배운 대로 쓰고 두 개를 더해준다. 그럼 저 2번 갑시다. 2번은 수요 증가하고 공급은 감소한답니다. 그럼 두 개를 더한다. 그럼 수요 증가 갑시다. 가격 상승, 거래량 증가. 이게 돼야 돼 이게. 요 3번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3번 하고 있는데 이 3번을 하기 위해서 1번, 2번이 먼저 돼야 돼요. 여기 지금 우리 3번 하고 있잖아요. 이거. 수요 변화, 공급 변화 동시 발생한 거. 이걸 하기 위해서는 1번 수요 증가, 수요 감소, 2번 공급 증가, 공급 감소. 여기에 돼야 돼. 여기에 안 된 상태에서 3번 들어오면 성질만 나. 성질만. 안 되니까. 그러니까는 3번을 해서 안 되면 그러면 1번, 2번이 안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1번, 2번을 먼저 확인한다고 이렇게. 자, 그러면 3번 이제 하는데 1번, 2번 된 걸로 보고 그럼 이제 수요 증가, 가격 상승, 거래량 증가. 이번엔 공급 감소입니다. 공급이 나오면 가격만 반대 방향으로. 그럼 가격은 상승, 거래량은 감소. 동시에 발생했습니다. 그럼 시장에서 가격과 거래량은 어떻게 됩니까를 물어봐. 그러면 가격 볼래요? 상승. 가격은 상승. 거래량은 한쪽은 거래량이 증가, 한쪽은 거래량이 감소니까 거래량은 알 수 없다. 그 변화를 알 수 없다.
그럼 수요 증가, 공급 증가 동시에 발생했다? 알 수 없다 나오잖아요. 수요 증가, 공급 동시에 발생했다? 알 수 없다 나오잖아요. 이렇게. 둘 다 알 수 없다 하면 틀려요. 둘 다 알 수 없다 하면 틀리고 하나만 알 수 없다 해야 돼. 민법과 개론 중에서 둘 중 하나라도 좀 잘해봅시다. 둘 다 보는 게 아니라. 민법은 그림책 열심히 보고 있죠? 그림책 열심히 보시라고. 그림책 열심히 보시다가 민법 점수를 많이 맞추시라고요. 민법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개론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에이, 무슨 또 개론, 무슨 말 대답 못한다. 개론을 열심히 한다고 해야 될까? 민법 열심히 해야지, 민법. 민법이 분량이 훨씬 많다니까요. 그렇죠. 민법 열심히 하시라고. 그림책 열심히 보시라고. 오케이? 그러니까 민법 열심히 하는데 민법에서 네 사람이 나오는 것은 하지 마세요. 네 사람. 민법에서 나오잖아요. 갑 나오고, 을 나오고, 그다음에 병한테 가고. 여기까지는 풀어보세요. 문제가. 근데 여기에서 갑의 아들이 나와. 아들도 그냥 아들이라 정신이 이상한 아들이 나와. 그거 풀지 마세요. 그냥 정상적인 아들이 나와도 힘든데 이상한 아들이 나오면 더 힘들다고. 그러니까 세 사람만 풀고 네 사람이 나오면 풀지 말. 안 푸는 게 좋을 거다. 근데 민법 선생님께서는 풀어가지. 열심히 풀어보라고. 제 생각에는 안 푸는 게 좋아요. 민법 선생님이 개론 계산 문제 풀지 마라 그러거든. 똑같아. 민법 선생님께서 공법 선생님께서 개론 계산 문제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안 하거든요. 개론 계산 문제 안 해도 충분합니다. 하지 마세요. 막 그러거든.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죠. 민법 네 사람이 나오는데 네 사람 나오면 하지 말고 거기에 네 사람 중에서 한 명이라도 이상한 사람이 나오면 아예 그냥 문제를 거의 찢어버려요. 그러니까 못 푸니까 풀 수는 있지만 시간이 없지 시간. 민법 그 문제 푸는 순간 개론 두 문제 못 푸니까. 예? 자 이제 여기 1번, 2번 됐고 이제 3번, 4번 나왔는데 지금까지는 열심히 썼다고요. 그럼 지금까지는 계산했으면 지금부터는 암산으로 한번 해봅시다. 그럼 수요 감소, 공급 감소가 동시에 발생했다. 그럼 거래량을 먼저 정해줘. 거래량을. 그게 편해요. 그럼 수요 감소, 거래량은 감소, 공급 감소, 거래량 감소. 둘 다 감소죠. 그럼 여기다가 둘 다 감소인데 거래량은 어쩌면 증가, 어쩌면 감소. 알 수 없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거래량 감소. 그럼 또 거래량이 감소 나왔는데 가격 가지고 고민하면 안 되죠. 가격은 알 수 없다 해보면 돼. 둘 중 하나가 알 수 없으니까. 그럼 왜 가격은 알 수 없을까? 수요 감소, 가격 하락, 공급 감소, 가격 상승. 한쪽은 하락, 한쪽은 상승이니까 알 수 없다고 나오는 거야. 암산 되잖아, 암산. 그럼 3번. 수요 감소, 공급 증가 동시 발생. 거래량. 수요 감소, 거래량 감소, 공급 증가, 거래량 증가. 그럼 거래량은 알 수 없죠. 또 가격을 고민하면 안 돼. 가격도 알 수 없다 그러면 안 되고 가격은 상승하면 하락일 거니까. 그럼 가격은 하락 나는데 왜 하락을 볼까요? 수요 감소, 가격 하락, 공급 증가, 가격 하락. 둘 다 하락이죠. 가격 하락. 그럼 끝났죠. 이걸로 끝나면 좋을 텐데 여기에 각각 세 가지 경우 수가 숨어 있어요. 1번에 세 가지가 있다고. 동그라미 1번 이렇게 세 가지. 2번도 이렇게 세 가지가 숨어 있고 3번도 마찬가지고 4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총 12가지 경우 수가 나오는 거야. 네 가지에다 세 가지니까 3, 4, 12에서 12가지. 그럼 이제 이 숨어 있는 이 세 가지씩을 이제 찾아라 거야. 숨어 있는 세 가지를 찾아보자고. 필기 노트는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1번, 2번, 3번 이렇게 해놨을 겁니다. 필기 노트에. 그렇게 돼 있죠? 그거. 자, 그거 하겠다는 소리예요. 자, 봅시다. 자, 필기 노트를 본다면 저게 지금 몇 페이지가 있냐면 그러면 26쪽에 있잖아요. 26쪽에. 자, 봅시다. 이제 그걸 세 가지 경우수 나왔으니까 이 세 가지 경우수는 어떻게 할 건가? 세 가지 경우수 중에서 한 가지는 좀 난해하고 두 가지는 더 쉬워져요. 자, 이제 보게요. 수요 변화와 공급 변화가 동시에 발생한다. 그 중에서 요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가 동시에 발생했던 경우. 그러면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가 동시에 발생합니다. 그럼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변화를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면 돼. 근데 이 안에 이렇게 1번, 2번, 3번 세 가지 있다는 거예요. 1번 수요 증가, 공급 감소. 수요 증가, 공급 감소 다 수요 증가, 공급 감소예요. 다. 1번, 4번, 1번, 3번까지. 다만 조건이 주어졌죠. 1번은 수요 증가가 공급 감소보다 크다.
그러면 공급 감소는 지워버려요. 그냥 안 보여진다고. 수요 감소가 워낙 크니까 공급 감소는 안 보인다고. 그러면 수요 증가로 답을 해주면 돼. 큰 쪽으로. 그러면 수요 증가가 더 크죠? 그럼 공급 감소는 필요 없고 수요 증가했습니다. 가격 상승, 거래량 증가. 그러니까 수요 변화와 공급 변화가 동시에 발생하는데 부등호가 주어지면 즉 조건이 주어지는 거예요. 어디가 크다 작다? 그럼 큰 쪽으로 답을 해주면 된다. 그러니까 수요 증가가 공급 감소보다 크다고 나왔잖아요. 그럼 뭘로 답을 한다? 수요 증가로. 그럼 3번은 수요 증가보다 공급 감소가 더 크다. 공급 감소로 답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공급 감소가 답이니까 가격은 상승, 거래량은 감소. 2번 하지 마라. 2번은 제가 하려고 했는데 오늘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눈빛이 별로 안 좋아. 그러니까 2번 하지 말고 선생님 2번이 잘 나오니까 아니요? 그러네요. 1번하고 3번이 훨씬 더 잘 나와요. 2번은 지금 하지 말라고. 2번을 괜히 했다가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자, 그러면 이제 하나 더 해봅시다. 이번에는 수요도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하는 경우를 한번 해보자고. 자, 1번 경우, 케이스 1번. 그걸 한번 해볼게요. 수요도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했다. 그러면 여기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 동시에 발생했다. 이렇게 나오면 답은 거래량은 증가하고 가격은 알 수 없다. 이렇게 답을 하는 거야. 그런데 동그라미 1번처럼 나왔습니다. 1번은 조건 줘줬잖아요. 부등호 줬잖아요. 부등호. 그러면 수요 증가가 공급 증가보다 크다. 그럼 수요 증가가 답이야. 그럼 수요 증가가 답이니까 가격은 상승, 거래량은 증가. 3번은 뭐가 답입니까? 공급 증가가 답. 공급 증가했습니다. 가격은 반대로. 가격 떨어지고 거래량은 증가하고. 그럼 되잖아요. 큰 쪽이 답이라는 거.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 볼까요? 수요 감소, 공급 감소가 동시에 발생했다. 그런데 수요 감소가 더 크다. 뭐가 답입니까? 수요 감소가 답. 됐죠? 이렇게. 자, 이게 이제 균형의 변동에서 세 번째입니다. 균형의 변동 5개 배울 건데 3개 배웠어요. 작년에 이것만 냈으니까 지금까지 했던 거 출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먼저 보고 갑시다. 출제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1번부터 3번까지 지금 공부한 거예요, 우리가. 1번 공급이 불변입니다. 그럼 공급 볼 필요 없잖아요. 수요가 감소했습니다. 그럼 수요 감소하면 수요는 수요 움직이는 방향과 가격 거래량 움직이는 방향이 같다. 수요 감소, 가격 하락, 거래량 감소. 그러면 새로운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땡 하락하고 거래량은 감소. 거래량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틀렸죠. O입니까 X입니까? X. 2번 수요와 공급이 모두 증가하게 되면 그러면 수요와 공급이 모두 증가하게 되면 그럼 수요도 증가, 공급도 증가. 그럼 가격, 거래량 둘 중에 하나가 뭐가 나온다? 알 수 없다가 나온다. 근데 얘는 거래량만 물어보고 있어요. 거래량. 그럼 수요 증가, 거래량 증가, 공급 증가, 거래량 증가, 거래량은 증가한다. OX, O. 굳이 따져보면 균형 가격은 어떻게 돼야 돼? 알 수 없다. 균형 가격은 알 수 없다. 모르겠어요. 자기가 모르겠어요. 그것도 답이야. 나 모르겠다. 그거 답이지 뭐요. 나 그거 몰라요. 그게 답이야. 그게 답이지. 그렇지? 응? 왜 균형 가격 알 수 없을까? 수요 증가, 가격 상승, 공급 증가, 가격 하락. 한쪽은 상승, 한쪽은 하락이니까 알 수 없다고 되죠. 자, 3번이 작년에 나왔더네요. 작년이. 그러니까 3번은 이제 조건 주어진 거야. 수요와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 수요도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했어요. 근데 수요 증가 폭이 공급 증가보다 더 크다. 공급 증가 폭보다 더 크다. 그럼 수요 증가 폭이 더 큰 거죠. 뭐가 답입니까? 수요 증가가 답이야. 그럼 가격은 상승, 균형량, 균형 거량은 증가, 감소가 아니라 증가. 틀렸죠. 이렇게 됐지요? 이렇게 출제합니다. 선생님 너랑 할 때는 됐는데 집에 가면 너가 없어. 그래서 안 돼. 집에 가면 저 있어요. 저를 모니터를 통해서 보세요. 물론 답은 질문이 잘 안 되겠지만 그러니까 집에 가서 책만 보면 잘 안 돼요. 모니터를 보면 약간 잘 돼요. 근데 또 잘 때 되면 또 안 돼요. 오케이? 자, 이제 요거 해볼게요. 네 번째 완전 탄력적, 완전 비탄력적 있고, 그다음에 5번째가
비탄력 지수로 가격 변화가 크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지금 탄력성은 이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이 탄력성은 안 배운 상태에서 이걸 하면 약간 어려워요. 근데 제가 그동안 경험에 비춰봤을 때 탄력성을 하고 하든 안 하고 하든 똑같아. 똑같으니까 그냥 보자고요. 별것도 없어요. 이게 암기하는 거예요. 요 완전 탄력적, 완전 비탄력적 이렇게 나오는데 요 완전 비탄력적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수량 변화가 없습니다. 그 소리야. 변화가 없다. 수량 변화가 없다. 이게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소리예요. 이게. 그러면 이제 요 시험 문제에서 완전 비탄력적이란 말 나오면 수량 변화가 없는 거야. 그럼 수량 변화가 없으면 거량 변화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러니까 거량이 불변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대신에 완전 탄력적이란 말 나오잖아요. 그러면 가격이 불변 그러면 된다고. 완전 탄력적이다. 가격이 불변 이렇게. 좋아요. 완전 탄력적이란 말 나오면 뭘 불변으로? 가격을 불변으로. 완전 비탄력적이란 말 나오면 그러면 거량을 불변으로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이걸 저하고 여러분하고 약속할 때 탄과 비거라고 약속하자고. 탄과 비거. 탄과 비거에서 탄이 뭡니까? 완전 탄력적 가격이 불변. 완전 비탄력적 거량이 불변 탄과 비거 이렇게 외우자고. 저하고 약속하는 거야. 탄과 비거라고. 탄과 비거. 자 봅시다. 이게. 그러면 공급이 완전 탄력적 나왔습니다. 완전 탄력적 나왔습니다. 그럼 뭐가 불변입니까? 가격 불변. 완전 탄력적 나오면 무조건 가격 불변 그러면 돼요. 그럼 수요가 증가할 때 그렇습니다. 그럼 앞에 공급 완전 탄력적 이거 보지 말아요. 보지 말고 그냥 수요 증가했다고 봐봐요. 그럼 수요 증가하면 가격은요? 상승. 거량은 증가야. 그러니까 수요 증가했다고 나오면 이렇게 답을 하면 돼. 이렇게. 근데 앞에가 완전 탄력적 나왔습니다. 공급이 완전 탄력적. 그럼 뭘 불변으로 바꾸라? 가격. 요 둘 중에서 가격만 불변으로 바꿔주면 돼. 요것만 불변으로 바꾸면 돼. 선생님 거량은 그냥 두고 그냥 거량 그대로 두고. 요거.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자 봐요. 여기 3번을 와봐요. 3번은 공급이 증가할 때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야. 1번은 공급이 완전 탄력적. 3번은 수요가 완전 탄력적. 수요든 공급이든 상관없어요. 수요든 공급이든 상관없이 완전 탄력적이란 말 나오면 가격이 불변. 약속을 탄가에서 탄은 뭡니까? 완전 탄력적. 가는 가격 불변. 그럼 이제 3번 봐봐요. 3번. 여기 뒤에 수요가 완전 탄력적 보지 말고 공급이 증가했습니다. 그럼 가격은 하락. 거량은 증가. 이걸 건데 근데 여기 붙어 나와. 여기 없으면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란 말이 없으면 이렇게 답을 하면 돼요. 공급이 증가했습니다. 그럼 가격은 떨어지고 거량은 증가합니다. 이렇게 답을 하면 될 텐데 내 뒤에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라고 붙어 나와요. 완전 탄력적. 그 가격을 불변으로 바꾸면 돼요. 그럼 이 중에서 가격을 뭘로? 불변으로 바꾸면 돼. 그럼 답은 이제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이 증가할 때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다. 그럼 가격은 불변이고 거량만 증가한다. 그러면 거량은 증가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완전 탄력적 나오면 뭘 불변으로 바꿔버려라? 가격을. 완전 탄력적 나오면 가격을 불변으로 바꿔버려라. 탄가. 자, 완전 비탄력적 나왔습니다. 비탄력적. 그럼 완전 비탄력적의 뜻이 수량 변화가 없습니다. 그 말이야. 그러면 이제 2번은 앞에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 보지 말고 수요가 증가했다만 봐봐요. 그럼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상승, 거량은 증가야. 이해됐습니까? 자, 그런데 앞에가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붙어 나와요. 그럼 둘 중에서 뭘 불변으로 바꿔라? 거량, 불변으로 바꿔라. 그래서 답이 가격 상승, 거량, 불변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여기 지금 약속했던 거로 그대로 접목시키고 제가 좀 이따 그림 그려볼게요. 4번 공급이 증가했습니다.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 완전 비탄력적 나왔습니다. 뭐가 불변? 거량이 불변.
그럼 가격만 정해주면 돼. 내가 가격만. 공급이 증가했죠. 가격은 하라. 그러면 되잖아요. 이걸 저하고 약속을 탄가 비거라고 약속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연습해 봅시다. 여기 1번, 2번은 완전 탄력적, 완전 비탄력적이 앞에 나왔어요. 근데 3번, 4번은 뒤에 나왔어요. 이 말은 앞에 나오든 뒤에 나오든 상관없다는 소리야. 상관없고 무조건 수요든 공급이든 완전 탄력적이란 말이 붙어 나오면 그러면 거기서는 가격은 불변이다.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말이 보이면 거기서는 뭐가 불변이다? 거량이 불변이다. 탄가 비거. 탄가 비거. 집에 가면 탄가 비가 생각 안 나요. 탄 뭐라 했는데 탄 뭐라 했는데 그랬죠. 탄 아이 짜증난다. 또. 민법이나 할까? 그래서 민법 책 폈는데 민법은 더 복잡하지. 그래서 공법책을 보는 순간 어떻게 잠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공법은 언제 보냐면 잠 안 올 때. 그럼 공법책은 잠 안 올 때 보면 10분 이내에 자. 민법은 짜증나고 개론은 집어 던지고. 예? 이걸 탄가비가라 하는데 연습 한번 해봅시다. 그럼 수요가 감소합니다. 그때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가격과 거량을 볼 건데, 자, 이거 보지 말아요. 완전 비탄력적 보지 말고 수요 감소했습니다. 가격은요 하락, 거량은 감소. 근데 이거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 나왔습니다. 뭘 불변으로 바꿔라? 거량을 불변으로 바꿔라. 이렇게 답을 하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이번에는 공급이 감소합니다. 네, 수요가 완전 탄력적입니다. 자, 이거 보지 말고 완전 탄력적 보지 말고 가격은 상승, 거량은 감소입니다. 네, 완전 탄력적 나왔습니다. 탄가가 뭡니까? 완전 탄력적 가격을 불변으로 바꿔라. 그럼 이거 불변으로 바꾸면 됐죠. 됐죠? 이걸 탄가 비거 하는 거야. 탄가 비거. 그럼 왜 그렇게 되는가를 이제 그림을 통해서 볼 건데, 이 공급이 완전 탄력적이잖아요. 그럼 이게 공급 곡선이 수평선입니다. 수평선. 11월 달 하신 분들은 이거 열심히 했어요. 완전 탄력적이다. 완전 탄력적이다. 수평선. 기억납니까?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이걸 제가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그림을 그리면 공급이 완전 탄력적이다. 공급선은 수평선입니다. 요 가격, 거래량 여기에 딱 붙어. 가격에 이거 붙어버린다고. 여기가 1,000원입니다. 그럼 딱 붙어. 그러니까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었던 거야. D1 이 점이 균형점, 원래 균형점. 그럼 가격 1,000원, 거래량이 100개 이 상태에 있었는데 수요가 증가했대. 수요 곡선 어디로 갑니까? 우측이동. D2. 그럼 새로운 균형점. 가격 변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거래량만 변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번에는 완전 비탄력적. 그럼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다. 그럼 완전 비탄력적이면 이렇게. 공급선이 뭐다? 수직선. 그럼 완전 비탄력적일 때 공급선은 수직선으로 나타나요. 공급선. 여기가 거래량이 100개. 여기가 딱 붙어버려. 그러니까 어떤 경우도 거래량은 100개야. 거래량이 불변이 된다고. 그럼 수요 곡선 D1 원래 균형점에서 가격 1,000원, 거래량은 100개 이 상태에 있었습니다. 근데 수요가 증가한다잖아요. 수요가 증가. 그럼 수요 증가하면 수요 곡선 어디로 갑니까? 우측이동. D2 새로운 균형점. 가격은 올라가죠. 거래량은요 100개 그대로. 그러니까 완전 비탄력적이다. 거래량이 여기 딱 붙어. 완전 탄력적이다. 가격이 여기 딱 붙어버려. 그러니까 완전 탄력적이면 가격 불변. 완전 비탄력적이면 뭐가 불변? 거래량이 불변. 이렇게. 이걸 뭐라 한다? 탄가 비거. 거의 제 말이 맞을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서는 이거 뭐 거의 나올 확률은 90% 이상이에요.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균형의 변동에서 시험에 가장 잘 나온 거 딱 하나 남았네. 그게
B가 크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여기 무슨 뜻인가를 좀 보자고요. B가 크다가 무슨 뜻인가를. 이게 이제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데 비탄력적일수록 가격 변화가 크다. 가격이 더 변한다 이렇게 하거든요. 여기 수요가 증가해요. 그럼 여러분 수요가 증가하면 여기다 제가 써볼게요. 이걸 지워버리고 수요가 증가하면 시장에서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겠죠.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배웠냐면 여기까지 배웠어요. 수요가 증가를 하면 그러면 시장에서 가격은 올라갑니다. 거래량은 증가합니다. 여기까지 배웠어요. 여기까지 배웠는데 이 5번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그래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 올라가는 거 알겠어. 근데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하고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 1번이 가격이 많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어느 경우에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가 이거 물어보는 거야. 자, 거래량은 수요가 증가하면 거래량은 증가하는 줄 알겠어. 그런데 여기서는 뭘 물어보냐면 거래량이 1번처럼 많이 증가하는 경우 2번 거래량이 조금 증가하는 경우 요거 물어보겠다는 소리야.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 상승 알아. 근데 어느 경우에 가격이 많이 올라가냐 그거. 수요가 증가하면 거래량이 증가하는 거 알겠다. 근데 어느 경우에 거래량이 많이 증가하느냐.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이 탄력적인 경우하고 공급이 비탄력적인 걸 비교했더니 비탄력적일 때 가격이 크게 상승하는 거야. 수요가 증가했으니까 가격은 상승이야. 가격은 상승. 거래량은 증가라고 증가.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근데 어느 경우에 가격이 크게 상승합니까? 어느 경우에 거래량이 많이 증가합니까? 요거 물어본다고. 요거. 그럼 요 탄력적이란 말이 변화가 크다. 양변화가 크다는 소리예요. 양변화가. 탄력적이다. 양변화가 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수요가 증가합니다. 가격이 올라가겠죠. 거래량은 증가하겠죠. 그럼 이 둘 중에서 어느 경우에 가격 변화가 커요? 비탄력적일 때. 비탄력적일 때 가격이 크게 상승하는 거예요. 요걸 이렇게 외우는 거야. 엄청 잘 내, 이거. 자, 왜 그런가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 우리 서울의 아파트 수요가 증가해요. 그럼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겠죠. 올라가는데 이때 공급이 빨리빨리 되면 그럼 아파트 가격이 다시 떨어져요.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고. 그럼 공급이 빨리빨리 된다가 탄력적일까 비탄력적일까? 탄력적이라고. 근데 반대로 서울의 아파트 수요가 증가해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데 공급이 빨리빨리 안 이루어져요. 그럼 탄력적 비탄력적? 비탄력적. 그럼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는 소리야. 그럼 수요가 증가할 때 어느 경우에 가격이 많이 올라갑니까? 공급이 빨리빨리 안 될 때. 상식이잖아, 상식. 그 공급이 빨리빨리 안 될 때를 학자들은, 경제학자들은 공급이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정리하면 수요가 증가할 때 가격은 올라갑니다. 그런데 공급이 탄력적이냐 비탄력적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가는 정도가 달라진다는 거야. 그럼 결국은 어느 경우에 가격이 많이 올라갑니까? 비탄력적일 때. 비탄력적일 때. 탄력적일 때도 가격은 올라가지만 조금밖에 안 올라가. 예, 공급이 돼버리니까 상대적으로 가격이 떨어진다 그렇게. 그러면 가격과 거래량 중에서 자주 물어본 것은 가격이야. 가격. 그러니까 거래량에 초점 맞추지 말라고. 그러면 거래량, 수요가 증가했으니까 거래량은 증가하는데 어느 경우에 거래량 많이 증가요? 탄력적일 때. 탄력적일 때 거래량이 많이 증가하죠. 비탄력적은 상대적으로 거래량이 조금 증가하고. 그러면 초점은 거래량이 아니라 가격이니까 어느 경우에 가격이 많이 올라갑니까? 이걸 알아야지. 그러면 공급이 탄력적일 때 가격 변화가 커집니까? 비탄력적일 때? 비탄력적일 때. 그걸 비탄력적일수록 가격 변화가 크다. 이렇게. 이걸 B가 더라고 한 사람도 있어요. B가 더. 강사들이 이걸 B가 더라고 한다고. B가 더 이렇게 한다고. 이 말은 비탄력적일 때 가격이 더 크게 변한다 이 소리야. 더 크기를 더 이렇게 할 수 있어. 시험은 우리 시험에서 이렇게 됐다고. 이거 더 이렇게. 그래서 B가 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B가 크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럼 B가 크다의 의미는 비탄력적일수록 무슨 변화가 크다?
가격 변화가 크다. 얼추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제 문제를 어떻게 낸가를 한번 보자고요. 그리고 제가 그래프까지 한번 그려볼게요. 약간 어려워요. 탄력성을 정확히 여러분이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는 이거는 약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기출 28회 때 나왔습니다. 수요가 증가할 때 그럼 가격은 올라갑니까? 올라갑니다. 어느 경우에 가격이 많이 올라갈까? 공급의 탄력성이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은 더 오른다. OX, O 이렇게 오라고. 여기 보고 대답한 거 아니죠? 여기 보고. 그럼 얘하고 똑같은 지문이 얼마나 잘 나온 거 한번 볼까요? 또 가봅시다. 기출지문. 여기 6번이 지금 금방 했던 거 B가 크다요. 6번. 부동산 수요가 증가할 때 부동산 공급 구성이 탄력적일수록 탄력적이면 가격 변화가 커질까? 거래량 변화가 커질까? 거래량 변화가 커지죠. 가격 변화는 상대적으로 작고 그럼 부동산 가격은 더 크게 상승한다. OX, X. 요 B자 넣어줘야지. B자. 이렇게. 됐습니까? 27회 때, 29회 때. 아까 봤던 것은 28회 때. 그러니까 3년 연속 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작년에 내지 않았지만 여러분 시험에서는 거의 나올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B가 크다. B가 더. 이렇게 여러분 선택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왔으니까 4번, 5번까지 하고 이제 갑니다. 4번. 공급이 가격에 대해서 완전 탄력적이다. 딱 여기까지 읽고 나서 머릿속에 찌지지 작동해야 돼. 완전 탄력적. 탄, 가, 비, 거. 완전 탄력적. 가격 불변. 머릿속에 가격 불변이다. 그럼 이제 가격 보자고요. 균형 가격은 변하지 않고. 맞죠? 그럼 우리는 거래량을 해줘야 돼. 거래량. 그러면 거래량은 수요가 증가했으니까 거래량은 뭐야? 증가. O. 이렇게 안 되면 이렇게 빨리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돼. 수요가 증가했다. 천천히 하면 돼. 빨리 하지 말고 수요가 증가했다. 그럼 가격은 상승, 거래량은 증가. 선생님 나는 이게 안 되는데 그럼 이거 해야 돼. 이거 하고 이거 하지 말고 이걸 먼저 해야지. 이게 안 되는데 이거 와서 하면 짜증만 나지. 그래서 민법을 가지. 그럼 민법은 되나? 민법은 더 안 되는데. 그러니까 요 수요 증가하면 가격 상승 거래량이 증가가 된 상태에서 이거 오는 거야. 이해했죠? 이것만 되면 나머지 되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여기 안 되면 이것부터 하라고. 자, 이 상태 있었습니다. 그런데 완전 탄력적이 나왔대. 그럼 뭘 불변을 바꾸라? 가격. 이러면 되잖아요. 그럼 가격은 변하지 않고 거래량은 뭐한다? 증가한다. OX, O. 자, 5번. 공급이 가격에 대해서 완전 비탄력적. 자, 공부가 되신 분들은 완전 완전 비거. 탄가 비거. 그거는 뭐요? 거량이 불변. 그가 뭐더라? 그가 뭐더라? 자, 그런다고. 탄가 비거에서 언니 탄가 비거에서 가가 뭐야? 몰라. 가간가? 그러지. 비거에서 그거는 뭘까? 몰라 그냥. 이 거리에 뭐 거리인가? 뭐 이렇게 하듯이. 그러니까 거량이 불변. 그럼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그럼 가격은 상승, 거량은 불변. 그럼 가격이 변하지 않는다겠죠? 틀렸죠. 가격은 상승, 거량은 증가입니까? 불변입니까? 불변.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예? 4번, 5번이 탄과 비거. 6번은 뭡니까? 비가 크다. 비탄력적일수록 가격 변화 크다. 처음 오신 분들은 다시 말하지만 좀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빨리 하려지 마. 어차피 다음 3월 달에 또 할 거니까 이거. 5월 달에 또 하고. 그러니까 처음은 좀 어려우니까 이게 어렵다 생각하시고 이제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지 마. 쉬는 시간 아니에요. 이걸 내가 그래프를 그릴 테니까 한번 보시라고. 그래프 그리지 마. 또 그리더라. 27쪽이 있는 것을 그릴 거니까 27쪽이 있는데 그 옆에다 그려. 그러다가 제가 있는데 왜 그러세요? 그러면 막 쑥스러워했는데 그리지 마. 다 있으니까 이게. 자, 지금부터 이제 그려볼 거니까 공급성이 2개 나와요. 이렇게 1번하고 2번 중에서 아직 탄력성을 정확히 안 배웠다고 처음 오신 분들은 힘들어요. 이게. 그 1번이 훨씬 더 비탄력 있어요. 이렇게. 1번하고 2번 중에서 어디가 비탄력습니까? 1번. 이걸 비탄력적이라고 그래. 상대적으로 얘가 탄력적이야. 그럼 여기까지 하고 어떤 게 가격 변화가 커요? 1번. B가 크다. 비탄력적에서 가격 변화가 크다.
그럼 수요 곡선이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럼 원래 균형에서는 가격은 1,000원, 거량은 100개 이 상태 있었어요. 근데 수요가 증가했다네요.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이 비탄력적인 1번하고 공급이 탄력적인 2번을 두 개를 비교하겠다는 소리야. 그럼 수요 증가하면 수요 곡선 어디로 갑니까? 우측이동 D2. 그럼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이때 공급이 비탄력적인 경우하고 탄력적인 경우를 지금부터 비교합니다. 그럼 공급이 비탄력적일 때는 이 점이 균형입니다. 새로운 균형점. 그럼 이 새로운 균형점에서는 가격은 이렇게 돼서 이걸 3,000원이라고 한번 가정해봐요. 그럼 수요 증가했으니 가격은 올라갈 건데 공급이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이 2,000원이 올라갔습니다. 그럼 공급이 탄력적일 때, 탄력적일 때는 이 점이 균형점이네요. 새로운 균형점. 이 점이 있다, 이 점을 알겠죠? 공급이 탄력적일 때는 여기에. 그래서 이거 2,000원이라고 해보자고요. 그럼 똑같은 수요 증가인데 공급이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이 2,000원 올라갔는데 탄력적일 때는 1,000원밖에 안 올라갔죠. 그럼 어느 경우에 가격 변화가 커졌습니까? 비탄력적일 때. 비탄력적일수록 가격 변화가 더 크다 이렇게 나오지. 이번에는 거래량 갑시다. 원래 거래량은 100개였습니다. 근데 공급이 비탄력적일 때 거래량은 여기 있네요. 거래량은 이렇게 해서 200개. 공급이 탄력적일 때 거래량은 300개. 그럼 거래량 변화가 큰 게 비탄력적일 때입니까? 탄력적일 때입니까? 탄력적일 때. 그래서 가격과 거래량 중에서 가격이 포인트니까 어느 경우에 가격 변화가 커집니까? 그럼 비탄력적일 때. 이걸 공급 증가, 수요로 바꿔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수요든 공급이든 상관없이 비탄력적일수록 가격 변화가 커진다. 우리는 어떻게 온다? B가 크다. 탄과 비거가 무슨 뜻입니까? 탄, 완전 탄력적, 가격 불변, 비, 완전 비탄력적, 거량 불변. B가 크다는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이 크게 변합니다.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이 더 많이 변합니다. 되셨죠? 오케이. 여기까지가 균형의 변동입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쉬었다가 탄력성 좀 보게요.